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6월 3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2년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6월 달이잖아요. 자, 이렇게 중반전에 돌입을 했는데 여러분들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어느 정도 달성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22년 1월 달에 뉴 이어즈 레졸루션 여러 가지를 세웠었는데 그중에 이것만은 꼭 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미준이라는 미국 전문 주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좀 쑥스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비전문가의 딱지를 띠고 전문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해야겠다. 뭐 이러한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단추로서요. 2022년 2월부터 3개월 동안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를 공부했던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밸류 인베스팅이라는 그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를 해서 여러분들께 그 서티피킷을 좀 공개하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이제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에서 제가 3개월간 공부해서 따낸 밸류 인베스팅, 가치 투자죠. 가치 투자 관련된 서티피킷인데요. 뭐 3개월짜리 수업을 듣고 제가 감히 이제 전문가의 문턱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미준 채널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계속 발전하는 모습, 향상하는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좀 보답을 하고 싶다. 뭐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15년이 지나도 미준 채널은요, 여러분들께서 계속 시청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채널, 그러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소중한 채널로 남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하는 6월 3일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일단 목요일에 미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S&P 500이 1.84%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다우존스가 1.33%, 나스닥도 2.69%나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도 2.31%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모두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프를 보셔도요. 장이 시작되자마자 초반에 이제 분위기를 형성하다가 한번 상승세를 차고 전혀 뭐 기울임이 없이 쭉쭉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기분 좋게 수직 상승하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어제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대단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16.7%나 올라간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UiPath입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 주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17% 가까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누홀딩즈가 16.23%, 로블록스도 간만에 15.69%나 급등을 했고요. 오픈도어가 최근에 굉장히 좋죠. 14.9% 상승. 자,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14.7%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데이터독이 12.9%, 업스타트가 12.5%, 차지포인트 11.65, 실버게이트가 11.46, 텔라독이 10.45%, 쇼피파이 10.33, 팔란티어 9.93, 메르카도리블레 9.77, 아이온큐 9.64%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요, 뭐 8%, 7%, 6% 정도 올라간 종목은 굉장히 좀 넘쳐날 정도로 어제 하루 동안 많은 테크 주식 그리고 성장주들이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다. 특히 어제 10% 이상 성장한 종목들을 보니까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던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주가가 무려 7%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어제는 엔비디아 말고도 AMD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줘서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넷플릭스도 6.3%나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광고를 붙여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설립이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메타 플랫폼주가 5.4%, 테슬라도 4.68% 올라갔습니다. 구글이 3.16, 아마존이 3.15, 애플이 1.68%, 마이크로소프트가 0.79%로 그나마 가장 좀 부진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좀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마크로 관련된 기사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 기사에는 제이미 디몬이 등장을 합니다. 제이미 디몬은요, 미국 최대의 그 은행이 JP 모간이죠. 이 JP 모간의 CEO가 바로 제이미 디몬입니다. 따라서 미국 최대 은행의 그 CEO를 맡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언급을 하는지는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죠. 자, 제이미 디몬이요, 이번에 수요일 날 뉴욕에서 열린 파이낸셜 컨퍼런스에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을 갖고 있냐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제이미 디몬이 이야기하기를 brace yourself 해라. brace yourself는요, 준비를 철저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냐면 economic hurricane, 경제적인 허리케인이 불 것이다. 허리케인은 이제 미국 쪽에 부는 그 태풍을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허리케인이 다가올 거기 때문에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허리케인은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 페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There are two main factors. 두 개의 좀 주요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점을 지금 디몬이 걱정을 하고 있냐면요. 첫 번째는 quantitative tightening입니다. 자, quantitative tightening은 우리가 QT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는 보통 QE에 더 익숙해져 있죠. 왜냐하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QE란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잖아요. 양적 완화 이렇게 들어봤는데 양적 완화라는 것은 연준에서 시장에 돈을 푸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돈을 푸는 방법이 채권 같은 것을 계속 좀 사들이면서 시장에 많은 돈을 풀어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QE다. 그게 양적 완화라고 불러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양적 완화의 시대가 가고 QT의 시대가 온 거죠. QT는 이제 반대죠. 시장에 풀어놨던 돈을 이제 빨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야겠죠. 자, 그런데 QT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이번 달부터, 즉 2022년 6월 달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규모가 나와 있는데 95빌리언, 950억 달러나 되는 돈을 이제 계속해서 흡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방법은 채권을 계속 줄인다. 갖고 있는 채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팔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또 다른 팩터가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디몬을 걱정시킨다.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장기화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쟁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특히 원자재의 가격이 정말 식을 줄가 모르는데 계속해서 음식 자재라든지 아니면 연료 쪽에 인플레이션이 정말 사상 최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히 오일 같은 경우는 이 디몬의 전망에 따르면 150에서 175달러 배럴당입니다. 배럴당 150에서 175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you'd better brace yourself. 너는 정말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걸이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컨퍼런스를 가득 메웠던 애널리스트 그리고 인베스터들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수요일 날 알려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JP 모간에서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우리의 발란시트를 굉장히 탄탄히 하고 있다.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심하게 레버리지를 쓰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도 한 가지 위험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통해서 이 달러의 초강세 현상으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 기사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뭐 대표적인 예가 제가 투자하고 있는 테라다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업이 몇 가지가 있었죠. 맥도날드 그리고 나이키 같은 종목이 조금 이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그 달러가 너무 강세이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손해보는 이유는
이유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들 같은 경우는요, 최소의 그 전체 매출 중에 최소 6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해외에서 만들어진 매출을 달러로 환산할 때 굉장히 그 가치가 작아지잖아요. 따라서 적지 않은 그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격을 좀 심하게 받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에서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적어도 60%의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그런 기업들만 리스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60%는 되지 않고요, 50% 정도가 되는 그 매출이 지금 해외에서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정리가 가능합니다. 뭐 50%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전체 매출의 50%를 지금 외국에서 만들어내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환율이 너무나 좀 치솟으면, 달러가 너무 강세를 보이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에 읽어보실 기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번에 4분기의 레비뉴 그리고 어닝에 대한 기대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좀 읽어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목요일 날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소폭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0.7%, 0.8%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어제 테크 주식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굉장히 커다란 그 반등을 보인 날이었잖아요. 따라서 그런 반등에 좀 같이 끼지 못하고 혼자 좀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기사에 등장하는 그런 정보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테크 자이언트, 즉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전망을 좀 컷했다, 하향 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과 어닝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이유가 여기 써 있죠. 어디에서 영향을 받냐면 foreign exchange. foreign exchange가 이제 환율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달러가 너무 초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지금 악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 맞바람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친절하게 프레젠테이션까지 그 발표를 해줬는데, 이번 프레젠테이션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460 밀리언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됐다. 그러니까 원래 전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무려 4억 6천만 달러 정도 그 매출이 감소할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 환율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닝도 좀 낮게 하향 조정됐는데, 원래는 2.28에서 2.35 정도의 그 EPS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기대치를 2.24에서 2.32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도 전망치가 줄어들었는데, 원래는 52.4 빌리언에서 53.2 빌리언 정도를 다음 분기, 여기서 이제 다음 분기가 4분기라고 나누는데 이제 회계 분기이기 때문이고요. 다음 분기에 이 정도의 매출을 기대했었는데, 이번에 하향 조정한 수치를 보면 51.94 빌리언에서 52.74 빌리언 정도로 하향 조정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접 이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를 한 그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Additional FX, Foreign Exchange Impact, 이게 이제 영향을 받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별로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가 가장 손실이 크죠. 한 180 밀리언, 1억 8천만 달러 정도의 손해를 그 환율의 영향을 인해서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매출의 손해는 460 밀리언, 그리고 그로스 마진은 총수익이죠. 총수익이 지금 360 밀리언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자,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은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도 무려 300 밀리언 정도, 3억 달러죠. 3억 달러 정도의 손해를 이번에 환율 때문에 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은 이제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적 하락으로 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멀티플의 하락과 마찬가지로 잠시 스쳐가는 바람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것도 역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기 마련이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지나가는 바람으로 보면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원하셨던 분들께서는 한 주, 두 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보시면 되겠죠. 어느 정도 오랫동안 이러한 영향에서 좀 실적이 저하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의 펀드멘탈이 망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UiPath라는 소프트웨어 사스 기업이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16%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어제 발표된 어닝 결과 하나 더 있는데 크라우드스트라이크입니다. 이 기업 역시도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비슷한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지금까지는 주가가 한 3.48% 정도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하락은요, 그냥 멀티플이 너무 높기 때문에
때문에 잠깐 떨어지는 추세에 보인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어닝 자체는 굉장히 좀 성공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Q1 1분기죠. 1분기의 논갭 EPS가 0.31이다. 따라서 논갭이긴 하지만 EPS가 플러스죠. 따라서 적자를 면하고 이미 논갭은 흑자로 돌아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수치는 지금 시장의 전망치를 8센트 정도 초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매출은 487.83 밀리언입니다. 따라서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한 분기에 거의 500 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견 기업으로 어느새 성장을 해버렸고요. 이 수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61%라는 건강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레비뉴가 23.48 밀리언 정도 전망치를 넘어섰다. 따라서 전망치에 비해서 5% 이상 초과 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어닝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발표가 되는데 UiPath도 이 Annual Recurring Revenue가 굉장히 좋았죠. 우리가 줄여서 ARR이라고 부르는 거죠. 연간 반복 매출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지금 61%나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총 금액이 1.92 빌리언이나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도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논갭 서브스크립션 그로스 마진이 나오는데요. 총 수익률이죠. 총 수익률이 무려 79%나 됩니다. 따라서 총 수익률도 굉장히 건강한 수치를 이번에 발표를 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논갭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요. 영업이익이 플러스죠. 83 밀리언 정도가 나오는데 이 수치를 1년 전과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1년 전에는 29.8 밀리언밖에 되지 않았던 영업이익이 83 밀리언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거의 2배 반, 3배 정도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추세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캐시, 현금이거든요. 현금과 비슷한 유동성 자산이 지금 2.15 빌리언이 다 있다. 따라서 21억 5천만 달러 정도의 현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한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객 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도 중요하겠죠. 보시는 것처럼 한 분기, 이번에 1분기 동안 1620개의 고객사를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이들이 다 이제 구독 모델의 고객이 됐다는 거죠. 이 원오프가 아니고 구독 모델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최소한 1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총 고객사의 수가 17,945개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에 한 10% 정도 고객사가 증가된 거잖아요.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고객을 계속해서 지금 섭외를 하고 있구나, 흡수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17,945개의 고객사 수는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57%나 성장한 수입니다. 따라서 1년 전에는 8,000개도 되지 않았던 고객사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 이제는 17,945개나 되는 고객사를 확보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자, 그런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요, 이렇게 고객사가 계속해서 많이 늘지 않아도 사실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 개의 고객이 원래는 2개, 3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가면 갈수록 교차 그 판매로 인해서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같은 고객이 사용하는, 기여하는 매출이 점점 늘고 있는 그런 기업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고객의 수까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이거는 일석이조다. 그러면 이거는 2개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고객의 수도 늘고 그리고 한 고객당 만들어주는 기여되는 매출까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금상첨화의 그런 시츄에이션이 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2분기의 전망입니다. 토탈 레비뉴가 512에서 516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번 분기에 얼마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487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분기 만에 또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리고 컨센서스를 보면 50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다음 분기에도 목표치, 예상치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가능하고요. 논갭 EPS가 27센트에서 28센트인데 컨센서스는 24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여유 있게 예상치를 따돌릴 것으로 기대가 가능하죠. 자, 다음은 2023년 회계연도 아웃룩을 보면 2.19 빌리언에서 2.20 빌리언 정도를 보고 있는데 컨센서스는 2.1
1.15입니다. 따라서 1년 전체를 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가 있다. EPS도 마찬가지로 컨센서스는 1.1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18에서 1.22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어닝 결과는 어제 제가 전달해드린 그 UiPath 어닝 결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이번 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고 전망도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전망을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도 최고, 따라서 완벽한 어닝을 발표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어제에 달리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장중에 어제 7.79%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영향을 조금 받는 그런 셈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어닝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스퀘어의 새로운 이름이죠. 블록의 주가가 6.87% 상승을 했고요. 애플의 주가 역시도 1.39%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두 기업 관련해서 굉장히 기분 좋은 기사가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블록, 스퀘어의 새로운 이름 블록이죠. 블록의 주가가 지금 7% 정도 장중에 올라가고 있다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87%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핀테크 페이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블록이라는 기업이 발표를 했다. 자, 그 발표 내용이 뭐냐면 애플하고 같이 일하게 됐다. 굉장히 좋은 소식을 발표한 거죠. 자, 애플하고 뭐를 같이 하냐면요. 탭 투 페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제가 며칠 전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이폰 가지고 결제가 바로바로 가능하다. 요거를 이제 탭 투 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탭 투 페이가 그때 제가 기사를 읽어 드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스퀘어 입장에서는, 블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두운 그림자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면 블록이라는 기업이 만들었던 그 새로운 그 혁신적인 하드웨어가 신용카드를 그냥 꽂으면 바로 결제가 가능한 이러한 하드웨어를 만들어내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블록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블록이 만들어내는 하드웨어가 필요 없어진 거죠. 그냥 아이폰만 있으면 바로 아이폰끼리 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 뭐냐면 이 탭 투 페이를요. 스퀘어 셀러랑 같이 연결하는 파트너십이 이번에 생성이 됐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어나운스먼트, 즉 발표가 나는 것은 일주일 만이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제가 오미주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애플이 이 탭 투 페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를 했다라는 기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지금 스퀘어랑 파트너십이 결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그 발표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블록의 스퀘어가요. 이제 파트너가 된다. 근데 원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컴페티터, 즉 경쟁사의 입장에서 비슷한 기능 두 개가 싸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둘이 이제 손을 잡고 오히려 파트너십을 결성했기 때문에 이제 윈윈의 관계로 발전을 하고 있다. 굉장히 흐뭇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탭 투 페이 온 아이폰은요. 이 머천트는 상인들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스퀘어의 그 멤버로 되어 있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상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POS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인트 오브 세일 시스템, 즉 결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결제 시스템을 별도의 하드웨어가 없이 그냥 이 컨택트리스 페이먼트를 아이폰으로 받을 수가 있는 길이 이번에 파트너십을 통해서 결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퀘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넓은 의미의 생태계에 애플의 탭 투 페이가 포함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 지난주에 발표됐던 탭 투 페이 기사를 보고 블록이 정말 좀 힘들어지는구나. 하나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 뺏기기 시작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블록 입장에서는 좀 함께 그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은 것 같아서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팔란티어가 등장을 합니다. 팔란티어의 주가가요, 어제 하루 동안 무려 9.93%,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드디어 이제 $10 가까이까지 올라갔는데요. 9.3이라는 주가를 보면서 제가 문득 좀 생각난 게 있는데, 팔란티어가 직상장을 할 때 제가 영상 하나를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직상장 후에 주가가 좀 빠졌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이제 한 9.2, 9.3, 9.5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제 갑자기 이제 급상승하면서 $20 넘게 팔란티어의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자, 어쨌든 예전에 이제 직상장했을 때 그 가격으로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이 팔란티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오늘 팔란티어 관련해서 호재 하나가 발생을 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가 받았다. 뭐를 받았냐면요. 컨트랙트 모디피케이션이니까 원래 계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계약이 조금 수정됐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이 계약은 누구랑 맺은
무슨 계약이냐면 US Space Systems Command SSC라는 국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미국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뭐 스페이스는 우주를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우주 시스템 커맨드 관련된 그런 기관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계약을 이번에 수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미국의 SSC에는요. BMC3라는 그 부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처랑 어떤 그 계약을 맺었냐면 53.89 밀리언의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부스트라는 것은 이제 오히려 이제 향상된 거죠. 그래서 원래 2021년에 처음에 계약을 맺었을 때는 이 계약의 가치는 1억 2,150만 달러였는데 이번에 가치가 상승되면서 무려 1억 7,500만 달러짜리 굉장히 좀 커다란 계약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 컨트랙트가 수정된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팔란티어가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 앤 디시전 플랫폼, 이 팔란티어의 기능을 한마디로 정리한 게 바로 이겁니다. 팔란티어라는 기업은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따라서 팔란티어의 도움을 받아서 이 국가의 그 안보 기관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 결정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번에 그 계약이 연장이 되면서 2023년 3월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달에 팔란티어가 그 Q1 그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때 믹스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좋은 점도 있었고 좋지 않은 점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 좋은 점은요, 커머셜 레비뉴입니다. 상업 쪽의 그 매출이 54%, 따라서 사기업을 상대로 하는 매출은 굉장히 좀 급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 가버먼트 정부 기관 쪽에서 나오는 그 수익 매출은요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좀 커다란 계약건이 수정됐다. 그러면서 좀 매출이 많이 늘은 것은 이러한 배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더 기억하는 게 뭐냐면요. 불과 2년 전에 제가 팔란티어에 처음으로 이제 공부할 때는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팔란티어는 가버먼트 그쪽에, 즉 정부 쪽에서만 매출이 발생하고 사기업 쪽에는 거의 매출이 없다. 이 부분이 약점이다. 뭐 이러한 기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따라서 정말 2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상업 쪽은 굉장히 발전 모습이 좋은데 오히려 정부 기관의 매출이 주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팔란티어의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연간 30% 이상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결국 주가는요, 지금 현재 9.3달러에서 다시 15달러, 20달러 상승할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유니티가 등장을 합니다. 어제 유니티의 주가가 무려 14.7%, 거의 15% 가까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15% 가까이 주가가 오를 수 있나, 좀 기사를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뭐라고 써 있냐면 No major news다. 따라서 유니티 관련해서 그렇다 할 커다란 소식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채널을 돌리시면 안 되고요. 밑에도 함께 읽어보시죠. 자, 이렇게 메이저 뉴스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니티 관련해서 주가가 어떠한 행보를 했는지 좀 지켜보면 이번에 14% 이상 폭등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자, 목요일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주식에 그 투자를 하고 있는 주주들의 희망이 좀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요, 유니티의 주가가 무려 14% 이상 떨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14%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떨어진 이유가 뭐 굳이 찾으라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로블록스라든지 스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동반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스냅 같은 경우는 주가가 40% 이상 폭락을 할 때 이제 스냅의 광고 수입이 굉장히 좀 저조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따라서 유니티 역시도 광고 수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기업의 주가가요,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떨어질 때는 그때가 좀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난주에 14% 떨어진 게 그대로 오늘 한꺼번에 올라가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4% 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5월 11일 날 주가가 37%나 급락한 적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37%나 주가가 폭락했던 그 이유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좀 참담했죠.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유니티에 투자할 때 연간 30% 정도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성장주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어닝 결과가 그러한 기대를 충족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 알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광고 쪽이 굉장히 어렵구나. 왜냐하면 광고에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유니티 같은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메타 플랫폼즈랑 같은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광고에 그 각종 기업들이 쓰고 있는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광고주들이 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티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때 5월 11일 날 37% 떨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용납이 되고 또 납득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으면 됐지. 실적이 형편없어서 주가가 하락했으면 됐지. 지난주에 스냅 때문에 14%가 더 떨어진 것은 조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주가를 확 올려버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유니티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조금 더 펀더멘탈이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6월 3일 금요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 조금 자랑을 했잖아요.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에서 3달짜리 그 밸류 인베스팅이라는 코스를 수강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자랑을 하면서 서티피켓을 보여드렸는데 이 강좌를 수강하면서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좀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있는데요. 굉장히 한 가지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클래스를 들으면서 한 가지 배웠던 점이 뭐냐면 성장주에 투자할 때 이 성장주가 경제적 해자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만약에 경제적 해자가 없는 성장은요, 곧 다른 경쟁사들이 들어오면서 이 지속될 수 없다. 뭐 이러한 이론이 성립이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 같이 성장주에 굉장히 좀 많은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얼마 정도의 경제적 해자를 마련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신 핀테크 기업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핀테크 기업들의 경제적 해자에 대한 좀 그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핀테크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경제적 해자를 정말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해고 또 리서치도 하고 공부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3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가오는 주말 즐거운 마음으로 멋진 일들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 날은요, 미중 포트폴리오 공개 업데이트 영상이 마련되어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어제 찍었거든요.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하루만 더 늦게 찍었으면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을 텐데 라고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 뭐 굉장히 좀 창피한 수준의 수익률이 발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주 일요일에도 우리 방송은 계속됩니다. 미중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도요, 조금 창피한 수익률이 나오지만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FinTech. Let's talk about those stocks getting crushed lately, rebounding some today. PayPal, that's a fave, down more than 70% of its 52-week high. Others are down a lot as well. So, Pete, you own PayPal. Mizuho reiterates it today, buy, with $120, the price target. Let's throw up that stock, please. There it is. $120, Pete. I'm not looking at... Yeah, I can't see the chart because of my situation here with the camera, but I can tell you, I know that it's awful. I can show you that by just showing you my balance sheet of my positions. But this stock, you know, I think last quarter really was what changed it for me was the fact that I felt like the CEO and the company itself needed to be a lot more transparent than they were going in. And the disappointment that we all felt when we saw what the earnings actually looked like was just crushing. And obviously the stock got crushed based upon a lot of that as well. So
I think that, I'm giving them a little bit of time. We're going to see what things look like over the next quarter or so. But the acquisitions that they have made still are meaningful. I think when you look across at the company itself, they've done a really good job of positioning themselves. But they didn't do a good job of letting us know some of the issues that they were facing in the previous quarter or so. And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did bother me a lot. And I know Jim Cramer felt the same way. We felt like we got the rug pulled out from under us when they actually reported the earnings that they did. So disappointment, yes. Still holding on to it, yes. But for how long? I'm going to tell you after the next earnings. Then I'll let you know. Josh, this space has been just brutal. Affirm is down 86% from its high. PayPal 73, as we just said. Robinhood, if you want to lump it in there, 89. Coinbase 81. I'm sure you can find other ones too that you would consider to be a fintech that's gotten destroyed. Yeah, I had a horrible trade experience with PayPal. I rode it to a double and then a round trip. I can't believe how quickly sentiment around this stock fell apart. They are not growing as fast as they were, but it's still a growth company. But this stock just became uninvestable overnight, and nobody gave me the memo. So don't take my opinion as gospel on this. But I would say we have way too many publicly traded fintechs, way too many venture-backed fintech startups waiting in the wings, trying to come public. Most of them are overlapping each other's business. Most of the problem here is that there's just not enough growth to go around for all of them. They're going to spend a ton of money sponsoring podcasts and buying stadium naming, and it's all really not going to result in much, considering that the amount they're spending for customer acquisition cannot be recouped realistically for years and years and years out into the future, and they don't have organic growth. So that's really what's plaguing these names. I don't see a resurgence anytime soon. And the last part of this is focus on the amount of money being spent by traditional finance companies. They are going crazy on technology. Morgan Stanley, Bank of America, Citi, JP Morgan Chase, they're not lying down. Like, they're not sitting there eating glue while these companies build apps. They're building apps of their own that are extremely competitive. And so that makes these stocks really, really tough to be a longer-term investor in. Maybe there's a good trading opportunity. I don't see it based on the technicals. Weiss.